오늘 선교학적 질적 연구 사례 연구 부분은 저하고 우리 박태호 선교사님, 이승기 선교사님, 최병준 선교사님이 각각 3장씩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부 4분이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그냥 제가 계속 넘길 테니까 다른 선교사님도 그냥 그대로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1번부터 3번까지 사례연구의 정의에서 사례연구의 특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사례연구의 정의입니다. 사례연구는 이름 그대로 특정 사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사례연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하나 또는 일련의 의사결정이 일어난 원인과 실행 과정 및 결과를 조명하는 연구, 혹은 특정 사례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갖는 복잡성과 특수성을 포함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하는 연구, 또 한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 지역사회 또는 다른 단위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이며 배경, 현재 상태, 환경적인 특성 및 상호작용 관련의 심층적 자료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 등과 같은 정의가 있는데, 맥락이 있는 동시대의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탐구이고 현상의 경계와 맥락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탐구라는 정의가 이것을 종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 연구를 주창하는 주요 학자들 간에는 연구 방법으로서 사례 연구의 핵심이 연구 대상에 있는 것인지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는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물의 최종 산출물이다라는 의견과 하나의 사건, 현상 또는 사회적인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총체적인 기술과 분석이라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앞의 의견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과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레스웰은 사례 연구는 연구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일 수 있는 질적 연구 설계의 한 가지 유형, 하나의 방법론으로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다양한 정보원을 포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통해 동시대의 경계를 가진 체계, 한 사례 혹은 다양한 경계를 가진 체계, 다수 사례 등을 탐구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의 배경 및 기원입니다. 사례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경영학, 법학, 의학, 교육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여러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고요. 모든 연구는 연구 대상이 있고 이를 사례로 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로 사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례연구법은 역사적으로는 사회사업의 실천적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1920년대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인류학자인 마리노프스키의 트로브리안드 군도에 대한 연구나 프랑스 사회학자인 르프레이의 가족들에 대한 연구, 1920년대, 30년대, 50년대에 걸쳐서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한 사례 연구들과 같은 것들이 초기의 질적 사례의 연구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의 특징입니다. 사례 연구는 기술하고 분석할 특정 사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연구되는 사례에는 개인이나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 혹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선택될 수도 있고 비교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사례라는 것은 사례가 특정한 한계로 정의되거나 기술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사례의 경계를 정하는 한계는 특정한 장소나 연구된 사례의 시간이나 때때로 사례에 참여한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특정 유형을 위한 절차에 초점이 맞춰서 수행됩니다. 독특하고 기술되거나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것 자체로 특별한 관심을 받은 사례들은 본질적 사례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구의 목적이 특별한 이슈나 문제 혹은 관심사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선택된 사례 혹은 사례들을 알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도구적 사례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례로부터 도출된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연구자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을 스테크는 주장이라고 불렀고 얘는 패턴 혹은 선명 구축으로 불렀으며 크로스웰은 연구한 사례들로부터 얻은 전반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연구의 유형부터는 다음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례 연구의 유형 발표를 맡은 박태호입니다. 네. 경계를 가진 체계에 대한 분석에 초점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 집단, 전체 프로그램, 활동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목적에 따라 구분해보면 단일 도구적 사례 연구가 있는데 연구자는 하나의 이슈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이슈를 예정하기 위해 경계를 가진 하나의 체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집합적 또는 복합적 사례 연구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나 관심사를 선택하지만 연구자는 그 이슈를 예정하기 위해 복합적 사례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본질적 사례 연구가 있는데 연구 초점이 사례 자체에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비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 연구의 초점을 닮았지만 맥락 또는 주변 환경에 놓인 사례 연구를 상세히 기술하는 사례 연구의 분석 절차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례 연구 접근이 연구 문제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사례 연구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분석 접근을 구체화하고 그 접근에 기초한 사례 기술은 주제와 맥락적 정보 분석을 통합합니다. 총체적 분석은 사례 전체에 대한 분석이며 삽입된 분석은 사례의 구체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사례 내 분석은 사례의 의미 해석 혹은 주장뿐만 아니라 먼저 각 사례에 대한 상세 기술과 그 사례 내의 주제들을 제시합니다. 사례간 분석은 사례에 걸쳐 주제를 분석합니다. 의미는 사례를 알게 되거나 특정한 상황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넷째, 사례 주장을 사용하여 배운 교훈과 사례 연구를 글로 보고합니다. 사례를 기술하는 것은 반성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연구 절차와 근거를 포함하여 중요한 특징을 독자에게 알리는 도입부, 사례와 사례의 맥락에 대한 광범위한 내러티브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부가적인 자료원에서 이슈를 기술하고 이슈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해석과 통합합니다. 증거가 맞았음 및 틀렸음을 모두 보여주고 전반적인 사례 주장을 제시합니다. 종결 사파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최종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 사례 연구에 된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연구의 결과물에 일반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의 사례에서 배운 것이 전체 인구의 패턴 또는 추세에 대변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스코달 윌슨이 말했습니다. 자연주의 일반화는 경험의 결과로 개인의 내부에서 발전됩니다. 이것은 사물의 어떤 상태의 이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친숙해 있는 다른 환경에서 사물의 나중 상태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며 예측의 형태를 취하지 않지만 기대하는 목표로 이어집니다. 자연주의 일반화는 행위의 지침이 되고 사실은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자연주의적 일반화는 인생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 또는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듯이 너무나 잘 구성된 대리 체험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며 설명, 이야기, 현대기적 발표, 개인적 묘사, 시간과 장소의 강조는 대리 경험에 좋은 재료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례 연구는 윤리와 관련된 독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 우려는 연구자에 의한 연구 형태 만들기, 자료의 왜곡, 반복 자료의 비보고, 선입견이 개입된 해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평가는 외부 감사 활용, 구성원의 검토,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해석 등 사례 연구 평가를 통해
사례 연구의 정직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윤리적 딜레마는 연구 참여자 또는 사이트의 익명성 보장입니다. 익명성 보장은 특히 연구자가 특수한 상황을 조사할 때 문제가 됩니다. 구바와 링컨은 참여자들에게 적용되는 자료는 참여자들이 소유한다는 원칙을 따르도록 제한하고 자료 사용 및 잠정적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린 후 참여자의 뚜렷한 동의가 없으면 자료는 보고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7번째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7번째 사례 연구의 서론과 초점 잡기입니다. 예, 사례 연구의 기본적 이제 고려 사항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고려 사항, 연구 초점은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기술과 분석을 전개하고 설계에 가장 적합한 문제 유형은 단일 사례나 사례들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분석 단위는 사건, 프로그램, 활동,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연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학문적 기원은 심리학, 법학, 정치학, 의학에 있습니다. 연구 목적 진술과 질문인데요. 연구 목적은 연대기로 실기 위해 사례 연구를 사용합니다. 연구 목적. 사실 또는 사건을 시간적으로 혹은 발생 순으로 기록하는 거죠. 두 번째는 표현하기 위해서 기술, 묘사 또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연구 목적에. 세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실험하기 위해서, 특정 이론 또는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사례를 사용합니다. 연구 목적 진술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 중요한 목표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연구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연구 목적이라는 표제하에 연구 목적에 대한 진술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 질문은 연구를 좁혀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사례 연구를 통해 가장 잘 풀이되는 연구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질문은 탐구적, 서술적인 사례 연구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와 왜는 질문은 설명적인데, 이런 질문은 설명적인데 사례 연구 접근법을 전합니다. 자, 연구 유형인데요. 본질적인 연구, 도구적인 연구, 집합적인 연구 이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질적인 연구는 특정 사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특수성과 평범함으로 인해서 사례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구적인 연구인데 이슈, 문제에 대한 통찰력의 원천으로 기여하거나 다른 이론을 정연화하기 위해서 이 연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례는 다른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합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현상, 인구 또는 일반적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이 집합적인 연구를 사용합니다. 사례 연구는 어떤 현상 또는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개인 조직 또는 사건의 특성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행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 연구 조사 예비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그것은 그 방면에 사전 연구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보다 큰 계획을 위한 준비 자료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추후 확인을 위한 가설 정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것을 집합적인 연구를 사용합니다. 다음입니다. 연구 이론인데요. 이론적 틀 또는 이론적 명제는 사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런 명제는 연구 질문, 문헌조사, 그리고 연구의
연구자의 직관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조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설명적 또는 이론 실험적 사례 연구에서 이론적 지향성은 대안적 해석의 분석과 고찰을 구체화합니다. 탐구적 혹은 설명적 사례 연구 관련해서 이론적 명제 또는 틀은 주로 자료 자체에서 전개됩니다. 질문과 상관없이 연구자는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관심 현상에 대한 가설을 명확히 고찰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분석 단위인데요. 분석 단위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석 단위가 내재해 있는 맥락은 연구 초기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목적은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분석 단위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 연구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전체적 또는 전체에 소속된 사례 연구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전체 설계는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심 현상을 전체로 고찰합니다. 네, 전체에 소속된 연구는 연구가 하나의 실제 또는 특정 집단의 개개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사례 연구, 사례 내의 다수 단위 또는 하위 단위를 고찰합니다. 예, 분석 단위는 인터뷰 대상자 또는 관찰 대상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의 프로토콜은 사례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연구의 목적을 중심에 두고 자료 수집 과정, 분석 과정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허가를 구하는지, 현장에서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지, 또는 자료 수집 활동에 대한 초기 계획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알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어떤 자료들의 수집, 이유, 정보 및 증거의 출처, 인터뷰 대상자, 검토 문서, 관찰의 종류 등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네.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설계에는 사례 연구에는 두 가지 기본 설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일 사례 설계하고 다수 사례 설계인데요. 단일 사례 설계는 사례가 전형적인 사례, 극단적 또는 특수한 사례 또는 계시적 사례일 경우에 사용되고요. 다수적 사례 설계는 사례 집단으로부터 해석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설계는 연구자가 현상을 다양한 상황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연구의 자료 수집인데요. 자료 수집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전통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장과 또 개인, 과정, 활동, 사건, 프로그램 또는 다수의 개인과 같이 경계를 가진 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요. 무엇을 연구하는가, 전형적인 접근과 관계 형성 절차는 무엇인가, 이게 문지기를 통한 접근, 참여자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구를 위한 현장이나 개인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할 때 사례들, 비전형적인 사례 또는 최대한 편차 또는 극단적 사례들을 찾는다. 전형적으로 어떤 형태의 정보가 수집되는가, 1, 4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문서와 기록, 면접, 관찰, 그리고 물리적 인공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는가, 현장 노트, 면접, 관찰 지침서, 현장 노트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 수집에 대한 일반적 이슈는 무엇인가, 면접과 관찰 이슈고요. 전형적인 정보에 대해 어떻게 저장하는가, 현장 노트와 필사본, 디지털 파일들 이런 것으로 저장합니다. 자료 수집은 사례 연구는 현상 또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다수의 자료 출처를 사용할 경우에 자료 출처를 트라이앵글레이션, 즉
동일 현상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자료 구축인데요. 이것은 현장을 관찰 기록하고 오디오 또는 비디오,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하는데 그 비디오로 녹화를 하거나 사례 일기를 쓰거나 문헌 정보 및 경험담을 기록해서 구성합니다. 일련의 증거를 유지하는 것의 원리는 외부 관찰자가 연구 질문에서 증거 그리고 결론에 걸친 연구자의 절차와 과정을 추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료 수집 또는 또 다른 원칙은 시간에 걸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관찰을 해서 그 편차들을 찾아내고 정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례 연구의 자료 분석과 제시인데요. 자료 분석과 제시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조직화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 파일들을 만들고 정리하는 것, 읽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 전체 텍스트를 읽고 여백 노트를 만들고 초기 코드를 형성하고 코딩하는 부분들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하고 코드를 주제로 분류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례들을 그 맥락대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분류하지 않으면 나중엔 이게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비교하기 어렵고 편차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발전시키고 평가하는데요. 주제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범주로 묶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료를 제시하고 시각화하는 것, 직접적인 해석을 사용하고요. 배운 것에 대한 자연주의 일반화를 전개하는데 어떤 시각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림 같은 거, 도표 같은 걸 활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네. 자료 분석과 제시, 탐구적인 전략, 설문적인 전략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내용 분석법, 분석적 귀납법, 그 다음에 장항 비교법, 현상 분석법이라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항목만 이야기했고요. 나중에 리포트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론적 그 오리엔테이션 전략이 있는데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전략은 이 접근법에서는 미리 설정한 이론적 관점 또는 틀이 사례 분석의 지침 역할을 하는데 목적은 설명을 구축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사법 전략이 있습니다. 유사법적 그 전략은 첫 번째 단계는 문제 또는 이슈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은 최병대입니다. 사례 연구의 글쓰기 구조. 네, 전반적인 글쓰기 구조. 타파가 있는 형식이 있고, 실제적 사례, 보고형, 사례 유형, 선형과 비선형 접근에 대한 기초적 대안적 구조들이 기존의 그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되고 그렇게 연구된 성과로 나왔습니다. 메리암이 사례 연구에는 표준이 될 만한 보고 형식이 없다라고 하였다. 의문의 여지 없이 어떤 사례 연구들은 이론을 창출하거나 단순히 사례들을 기술할 뿐이며 훨씬 더 분석적이기도 하고 사례들을 비교하거나 여러 현장을 서로 비교 형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례 연구의 전반적인 의도는 의심할 것도 없이 쓰여진 내러티브에 대해 더 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형식을 개념화하는 데 유용하다. 예, 전반적인 수사 구조. 사례 연구자는 독자를 사례 속으로 이끌기 위해 타파를 가지고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다. 이 접근은 스페이크가 대안한 것으로 그는 질적 사례 연구에서 포함되어야 할 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저자는 타파로 시작하거나 독자들이 연구 시간, 장소에 대한 대리 경험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연구자는 쟁점, 목적, 방법을 설명해
독자들이 연구 방법, 배경, 사례에 둘러싼 쟁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사례와 그 맥락,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한 폭넓은 기술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한다. 이후 핵심 쟁점들을 제시하고 독자는 사례 쟁점들을 통해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복잡성은 다른 연구에 근거하거나 다른 사례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이해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연구에 따른 이슈들을 탐구, 저자는 확인된 증거와 비확인 증거를 모두 제시한다. 저자의 증거와 주장과 저자가 이해한 것에 대한 요약, 초기 자연주의적 일반화,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독자에게 대리 경험된 결론이 개념적으로 변화 또는 도전을 받았는지에 대한 요약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한 사람과 복잡한 사례의 만남의 사실을 상기시키며 종결사파와 경험적 기록으로 글을 맺습니다. 사례에 대한 기술과 주제, 주장, 연구자의 해석, 사실적인 전개로 시작하고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계열을 좋아합니다. 사례 연구는 단일, 다중, 통체적이거나 삽입된 구조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 극단적, 독특한 개시적인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가 많습니다. 잘 알려진 이론을 확인, 반박, 확장의 경우, 하나의 사례가 매우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경우, 과거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했던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시간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둔 중단적 연구일 경우 단일 사례를 합니다. 사례 연구가 단일 다중이에 따라 연구자는 총체적인 설계로 전체 사례를 연구할 것인지 또는 하위 사례, 삽입된 사례 단위를 연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총체적 설계가 추상적일 수 있으나 삽입된 사례보다 사례 전체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삽입된 설계는 하위 단위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연구 문제가 바뀌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구조를 제시하는데 표준 접근인 불단위 분석 접근에서 연구자는 문제, 연구 방법, 결과, 결론을 논의하고 다른 구조는 같은 사례 연구를 여러 번 반복하고 같은 사례에 대한 다른 기술이나 설명을 비교합니다. 연대기적 구조는 사례 발달 사이 초기, 중간, 종결, 단계의 역점을 두고 다루는 단락이나 장과 같이 사례로 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이론들은 분석 툴로 사용되고 사례 연구는 다양한 가설이나 명제를 토론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구조에서 사례 연구의 해답 혹은 결과의 의미는 서두의 장이나 단락에 제시합니다. 남아있는 단락은 이 성과에 대한 설명에 할애를 합니다. 최종적인 구조, 비연속적인 구조에서 저자는 단락이나 장의 특정한 순서가 없이 사례를 기술합니다. 링컨과 구바는 문제 또는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장이 일어난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현장 연구 초점과 관련된 현장 상황의 과정 및 상호 작용에 대한 완벽한 서술을 말합니다. 그 결과, 배우게 될 교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심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또한 관심 현상이나 현장과 관련된 연구자 경력, 선입견을 상세히 기록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연구 과정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정확히 보고하고 연구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정확히 기술합니다. 네, 삽입된 구조, 연대기적 접근과 깔때기 접근은 사례의 맥락과 현장 기술의 넓은 묘사에서 좁은 묘사를 접근합니다. 사례 전과 후의 사건의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는 연대기적 접근도 있고 사례 연구는 종종 시간으로 전개되어지고 흐름에 따라 사건을 포괄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분석을 보통 6대4나 7대3 정도로 작성이 좋다고 하는데
사례에 따라 저자가 결정해야 하고 복잡한 사례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사례가 크고 복잡할수록 기술적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상호 관련된 변수들을 구성한 이론을 구축하고 제시된 사례의 결과에 대한 답을 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는 귀납적 구조를 활용하거나 불규칙적인 사건, 과정, 활동으로 구성된 불연속적 구조도 가능합니다. 구조 비교에서 내러티브, 현상학적 연구, 사례 연구는 전반적인 내러티브이고 내러티브가 구체적이고 내러티브 문화의 기술지는 개방적인 형태를 띱니다. 사례 연구 타당성 기준과 평가입니다. 피트모어는 구조 설계시 고려사항, 자료 수집 및 분석과 발표에 적용하는 기법 29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크로스웰과 밀러의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9가지 전력과 이를 구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연구는 현상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텍스트로 정리하려다가 이게 책자에 나온 이 그림이 가장 설명이 이게 간단하고 잘 나와 있어서 여기다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혹은 검토자의 렌즈, 동료, 점검 혹은 자료와 연구 과정에 대한 보고, 상세하고 충분하게 기술하기, 외부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참여자의 렌즈는 참여자들과의 협력, 현장에 대한 장기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찰, 연구 참여자 혹은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을 구하는 연구자의 렌즈는 자원을 통한 근거 확증, 부정적인 사례 분석이나 불확실한 근거가 연구자 편견을 명확히 하거나 반영성의 반영을 통해서 타당성 전략을 세웁니다. 질적 연구 신뢰도 절차, 코딩에 대한 공동 플랫폼을 설정하고 예비 코드 목록을 개발, 그리고 코딩하는 사람들끼리 코드북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코드북에 추가되는 필사본을 적용해 보고 여러 연구자들의 코딩을 비교하고 연구자들 간의 코딩 담당자끼리 합의한 바에 대한 평가 및 보고 이후 코딩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코드북을 수정하고 완결로 신뢰도 절차를 추구합니다.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 실질적 기여, 우리 사회생활의 이해나 사회과학적 관점, 진실을 보여주는가, 심미적 가치, 연구의 미적, 창조적 분석 텍스트 기록, 해석적 반응, 복잡하고 지루하지 않은가, 반영성, 저자의 주관성, 자기인식이나 자기 노출이 결과물로 어떻게 표현되고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와 기준의 책임성을 담보하는가, 영향, 연구가 독자에게 주는 영향, 새로운 탐구나 의문, 연구를 서로를 독려하는가, 사례 연구의 평가, 테이크와 인이 사례 연구의 평가 기준을 제공하였고 이것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연구된 사례들을 확인했는가, 저자는 단일 사례 또는 다중 사례의 경계 및 시간의 규정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례의 선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저자는 예를 들어 연구 이슈에 대한 이해나 고유한 가치를 기술하는 것 같이 사례 선택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3. 사례들을 자세히 기술하는가, 저자는 사례들과 사례의 환경 또는 맥락에 대한 풍부한 기술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사례에서 확인된 주자들이 논리적이나 저자는 개별 사례 또는 여러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사례를 분석하고 입장 또는 일반화를 보관. 저자는 사례가 어떻게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또는 어떻게 연구 결과에 따른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해석하는 것이다. 간혹 이것은 요약문이나 합파 예시 형식이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 반영성과 자기 노출을 포함하고 있는가? 저자는 연구 내내 반영적 사고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연구의 신뢰는 신빙성과 타당한 해석을 보장하는 장기적 연구 동사, 동료로부터 평가, 부정사례 분석, 참여자의 해석 검토 등이 포함된다. 전이성은
결과나 발견이 다른 맥락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과 구체적 자료 구축 및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신뢰성은 다른 사람이 연구 절차와 과정을 추적하게 하며 감시 절차를 포함합니다. 확인성은 결과, 결론, 제안이 자료로 뒷받침되고 해석과 증거 간의 내부 적합성 인증과 감사 절차를 이용합니다. 사례 연구의 평가 기준 비교. 다른 연구 기법과 다른 특징입니다. 연구 초점은 그 연구 사례 혹은 다양한 사례 확인, 연구 절차,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사례 선택 합리화, 사례 혹은 사례 간의 주제를 확인을 합니다. 연구 제시, 사례 분석에 기반한 주장이나 일반화를 보관, 연구 결과, 사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요합니다. 연구자가 연구로 가져오는 것은 연구자의 위치에 대한 방향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에서의 도전, 연구자가 사례를 규정하고 연구자의 선택된 사례의 범위, 경계 결정을 하는데 일부 사례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는데 연구자는 사례의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택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인식하고 사례나 이슈의 연기가 가치가 있는 것을 고려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사례 선택의 도전. 단일 사례 연구나 복합적 사례를 연구할지 결정하고 사례의 선택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의 근거를 수집해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보를 그리고 자원제한, 사례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정보적 분석. 잘 안 들려요. 예, 예.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사례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정보적 분석, 연구 깊이가 약한. 조금 떼서 말씀해 올려서 안 보시겠어요? 들리는. 예. 정해진 사례 수는 없지만 대체로 4에서 5개 이상의 사례를 선택하지 않는다. 사례 간 분석을 고려. 단일 사례 분석은 도구적이나 본질적 목적이 있다. 사례 연구는 명확한 목적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역사적 사례 연구를 어려운 점은 엄격합니다. 수준이 낮은 연구가 존재하고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례 연구는 지난 30년간 점차 발전되고 인정받아 있음을 말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